최경영의 최강시사 설 특집 시네마 경제천국. 네, 최경영의 최강시사 설 특집 시네마 경제천국 시간인데요. 코로나 명절을 맞이하는 설 대목이라는 게 뭐 예전 이야기처럼 아주 과거 이야기처럼 돼버렸습니다. 우리 경제도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상황인데요. 이 코로나19 이전에 이미 세계 경제가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어떤 요인들 때문에 변해 있었는지, 그리고 그게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인지 경제를 소재로 한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주 재밌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시내21에 장영엽 편집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신환종 NH투자증권 리서치 센터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신 센터장님은 오늘 이제 경제를 풀어 주실 거죠? 이 네. 영화를 통해서. 네. 예, 원래 꿈이 영화랑은 뭐 좀 관련이 있으십니까? 그게 아니고 예. 저기 학교 다닐 때 이제 학교 영재신문사 편집장 하면서 예, 옛날에 키노였나요? 영화 키노? 잡지. 예. 키노라고 거기에 잡지 제가 있었죠. 예. 제가 필명으로 기고를 한 적도 있었고 오. 기고하고 나서 망하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하고요 항상. 그래서 나중에 은퇴하고 지금 말고 이제 은퇴하고 예. 제 버킷리스트가 예. 첫 번째가 이제 그 금융 이런 영화나 드라마에 예. 배우 한번 해보자. 배우를 한번 해보자. 금융권의 뭐 예. 저 부장님, 뭐 찌질한 부장님 이런 거 잘할 것 같고요. 무리. 예. 두 번째가 예. 이제 시나리오 한번 봐보세요. 시나리오 한번 써보자. 시나리오 한번 써보자. 왜냐하면 이제 오늘 저 뭐죠 마진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부족한 게 많아요. 예. 금융 산업이 아주 복잡하게 또 재밌게 진행되는데 예. 그거를 이렇게 제대로 다룬 영화나 드라마가 없는 것 소화하지 같습니다. 못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시나리오 써보고 마지막이 메가폰도 잡아보자. 지금은 아니고 은퇴하고 예. 나서. 이경규 씨처럼 그렇게 썩 잘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완전 그 셀프 캐스팅을 예. 스스로 다 꿈이니까요. 버킷리스트는 누구나 만들 수는 있습니다. 네. 그렇죠? 예. 편집장님 이 영화들을 준비를 하셨는데 먼저 빅쇼트부터 좀 소개를 해주십시오. 네. 예. 일단 이제 빅쇼트 먼저 오늘 이제 사실 세 편의 그 영화 소개드리려고 하는데 예. 이게 순서대로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거는 차차 제가 말씀을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빅쇼트라는 영화는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각색상을 수상해서 화제가 됐던 작품인데요. 아카데미상 시상을 했군요 이게. 네. 일단 이제 2008년에 그 세계 금융 위기가 이제 본격화됐잖아요. 그런데 그 이전에 경제 위기가 닥칠 것을 미리 알고 있던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이제 그 위기를 각자의 방식으로 기회로 만든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 명이 주인공인데요. 예. 은행 관계자도 있고, 뭐 캐피탈 회사 대표도 있고, 헤지펀드 매니저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인물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어떻게 아직 오지 않은 금융 위기를 예측을 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또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또 이제 모두가 다 그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떻게 이 사람들은 사상 초유의 수익을 냈는가에 대해서 사실 경제 영화라고 하면은 굉장히 좀 내용도 어려울 수 있고 이런데 좀 흥미롭고 박진감 넘치게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영화라서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배우들도 대단한 배우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여기? 맞아요. 예. 배우들도 크리스찬 베일부터 예. 크리스찬 베일 하면은 우리가 이제 그 배트맨 시리즈 다크나이트의 주인공이었죠. 크리스찬 베일부터 이제 드라이브라는 영화가 있어요. 또 이 라이언 고슬링이라는 배우가 있고 라이언 고슬링. 네. 라라랜드에 나왔었나요? 맞아요. 예. 라라랜드로 더 유명하죠. 예. 네. 그리고 또 미드 오피스라고 있어요. 미드 오피스. 네, 그 예. 오피스의 주인공이었던 스티븐 카렐. 맞다. 예. 예. 그 스티븐 카렐도 있고 또 그 마지막으로 브래드 피트가 브래드 피트 있습니다. 나왔어요. 네. 예. 안젤리나 졸리 남편. 네. 예. 브래드 피트 나왔습니다. 이번 예. 영화에서는 직접 제작도 했어요. 그렇습니까? 네. 예. 미래 영화 배우인 신환종 센터장님은 이 영화를 몇 번은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2번 정도 봤고요. 2번 정도. 네. 예. 그 이제 요거는 제가 아마 1998년에 국가 보도에 날 때는 대학원생이었기 때문에 시장에 없었고 예. 2007년 8년 금융위기 때는 음. 이 당시에 제가 현장에서 매일매일 그 리포트를 쓰고 어. 요거로 제가 최연소로 증권이상을 받았기 때문에 서프라임 예측을 잘해서 깨알 자랑. 그것 예. 때문에 부르신 거 아닌가요 오늘? 금융위기를 네. 나름 예측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예. 아마 저기 언제지? 그때 제일 예측을 잘한 분이 미네르바라고. 예. 그분이 그 얘기하시고 예. 감옥에 가셨어요. 예. 시장에서는 예. 저희가 거의 유일할 겁니다. 아. 예. 예측하시고 감옥에도 안 가신 아, 행운에.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 생생하게 아마 제가 그 날짜. 그래서 오늘 여기가 뭐가 틀렸는지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한국판 빅쇼트의 주인공이 예. 근데 돈은 크게 못 보셨습니다. 그죠. 거기에 나온 리서치를 했기 분들은 때문에 돈을 엄청 보셨죠. 헤지펀드를 하고 있어야 어마어마했죠. 되는데. 예. 네. 이 영화 제목이 빅쇼트면 쇼트가 공매도라는 뜻이고 빅쇼트니까 대규모 공매도 뭐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많은 네. 분들이 이걸 주식 영화라고 생각하시는데 음. 주식 영화가 아니고요. 음. 채권 영화입니다. 셋 모두 다. 야. 이 예. 네. 이 채권과 주식의 다른 점, 이 영화를 보셨지만 편집장님은 이해를 못 하시죠. 저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 나올까봐 굉장히 지금 긴장이. 이게 처음에 영화 도입부에 저도 이 영화 봤었는데 MBS라는 게 나오잖아요. 네네. MBS가 시작되면서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은행가들이 아주 보링한 아주 지루한 그 직업에서 얼마나 돈을 많이 벌고 어떤 식으로 화려하게 투자은행이 바뀌는지 이런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네. 설명이 돼요. 근데 그게 현대 자본주의의 금융산업의 발전이자 그리고 모순 뭐 이런 것이 총체적으로 집약된 그런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요. MBS를 설명을 해봐야 돼요. 여기서. 그 좀 예. 상당히 어려운데 예. 일단은 그 저희가 1970년대까지는요. 금융 산업이 상당히 지루했습니다. 예. 그 60년대까지는 GDP에 잡히지도 않았었고요. 돈을 많이 벌지도 못했어요. 투자은행과 상업은행, 우리가 일반 은행 얘기하는 예. 그다음에 투자은행은 뭐 증권사겠죠. 이 겸업도 안 됐었고요. 서로 다른 영역에서 있었다가 이제 70년대 금융산업이 GDP에 잡히지도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네. 근데 80년대 예. 이제 우리 지금 막 욕하는 신자유주의와 함께 음. 이제 시장이라는 그다음에 효율이라는 예. 그다음에 비용 절감이라는 그 논리로 40년 동안 이 뉴욕에 의해서 월가에 의해서 휘감았던 이 신자유주의의 대표적인 산업이 이제 금융 산업이 부상하게 되는데요. 예. 그러면서 이제 많은 부작용들을 낳았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요 영화로 케이스에 나오는 건데 주택 모기지 한 1,000개를 예. 텍사스, 캘리포니아 막 이렇게 한 동네만 집중적으로 모기지를 하게 되면은 그 동네 뭐 상황이 안 좋으면은 나빠질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분산을 시키는 겁니다. 전국으로. 예. 우리만 이제 서울만 한 게 아니라 뭐 부산, 대구 할 것 없이 분산하면 좀 낫잖아요. 예. 예, 그래서 묶어서 그거를 1,000개를 다 갖다 팔면은 이게 신용도를 모르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로 묶어가지고 앞에 거, 뒤에 거 이렇게 순서를 나뉘면 앞에 받는 사람은 안전하겠죠. 예. 트리플A라는 높은 등급을 줘서 네. 연기금들, 은행들 이렇게 안전한 걸 찾는 사람들한테는 앞에 걸 주는 거고요. 그럼 금리는 좀 낮고 안전한 걸 찾는 사람들한테 가겠죠. 예. 뒤에 있는 사람들은 좀 안 좋겠죠. 그렇죠. 그 사람들한테는 헤지펀드에서 높은 금리와 높은 수익을 원하는 사람들한테는 그거 주는 겁니다. 전부 다 만족시키는 거죠. 뒤에 받는 사람은 위험할 걸 알고 들어갔고요. 깨질 수도 있다는 거를. 앞에 있는 사람들은 안전하다고 들어갔는데 요게 갑자기 30년 만에 깨지면서 이 위기가 난 건데요. 근데 지금 말씀하셨는데 위험한 걸 알고 들어갔다. 근데 영화에서는 위험한 걸 알고 들어간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본인이 위험한지 아닌지조차 모르고 심지어 대출을 해주는 사람도 딱히 이게 뭐 위험한 건지 아닌 건지도 생각이 없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다들 좀 그 안전 불감증이라고 해야 될까요? 불감증에 다 그 빠져 있는 상태로 나와요. 그래서 영화에 그런 대목이 있었던 것 같아요. 라이언 고슬링이
그 도미노처럼 네, 탑을 젠가. 이렇게 쫙 쌓아놓고 제일 위에 뭐 트리플 A 등급의 MBS가 있어요. 채권이 있는데 밑에 보면은 B 마이너스 이하의 어떤 정크본드 수준의 채권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밑에 쌓여 있는데 그거 하나만 건드리니까 우르르 무너져 내리는 그게 지금 그 말씀하신 그런 어떤 CDO 같은 네. 파생 상품의 어떤 핵심 본질을 네. 그 영화 장면에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건 라이언 고슬링이 설명을 좀 잘못한 거고요. 잘못한 겁니다. 예, 밑에 거는 처음에 처음부터 위험한 걸 알고 아, 금리를 한 20% 주는 10% 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위에 거는 금리 한 2%로 낮추고 안전하다고 판 건데 문제는 안전하다고 했던 게 깨졌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건데요. 왜냐하면 30년 동안은 괜찮았어요. 70년대부터 80년, 90년대까지. 그런데 2000년대 원래 우리나라도 대출 받기 쉽지 않잖아요. 미국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미국에 가서 보시면 웰스파고 같은 데 보면은 2시간 동안 앉아서 그거 서류 쓰는데 아주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돈 빌기 힘들어요. 예. 그런데 얘들이 너무 날림 대출을 호객행위 같은 우리 이제 카드 사태 발급할 때처럼 이렇게 대출을 2000년대 했다는 게 그게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출 기초자산이 문제가 돼가지고 이게 이렇게 될 줄을 몰랐다는 게 나중에 우리 저 누구죠? 그 스티븐 카렐인가요? 네. 막 가보죠. 누구한테 빌려줬는지 가보니까 그 저기 뭐죠? 그 스트릿바에 있는 여자분이 막 집이 5채인데 예. 정신이 혼미해가지고 예. 어떻게 이 사람이 채무 상환 능력이 있는지 모르겠는 이런 사람들한테 막 빌려줬다는 거예요. 그렇죠. 요게 예. 한 2000년대 초반에 나왔던 요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데 왜 요게 문제가 생겼느냐가 실은 요 영화의 포인트인데요. 많이 간과돼 있습니다. 왜 이런 분한테까지 호객 행위를 해가면서 돈을 뿌렸느냐, 모기지 대출을 했느냐가 실은 네. 이 영화의 포인트예요. 예. 금융위기 포인트죠. 예. 그 저기 2000년 초반에 캘리포니아의 산타모니카 해변에서 이렇게 여자분들이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잘생긴 사람이 와가지고 모기지 좀 쓰시라고. 그래서 아니 내가 돈도 없는데 저기 자산도 예. 없는데 무슨 그랬더니 이분 명함이 골드만삭스야. 어. 오, 너 진짜 돈 줘요. 우리 갑자기 카드 사태 생각나네. 그다음에 2000년대 초반에 네. 카드 사태. 그 다음 주에 또 왔는데 예. 요번에 또 오더니 이사 선생님 오더니 하나 더 쓰래. 알고 봤더니 도이치뱅크야. 오? 이게 2000년 초반이에요. 야, 그러면 뭐 써야지. 네. 예. 그래서 왜 이 글로벌 IB나 이 뛰어난 사람 여기 이 사람들이 그때 IB에서 돈을 제일 많이 벌었어요. 전체 파트에서 제일 많이 벌었어요. 이게 예. 제일 핫했다는 얘기입니다. 예. 왜 그러냐? 그때 이제 우리 저금리 얘기도 있지만 미국 주택 가격이 탄력받아서 쫙 올라갈 때이긴 했었고요. 자, 근데 우리가 은행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하잖아요. 그렇죠. 또 오르면 떨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예. 이런 대출을 잘 안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그 MBS라는 게요. 트리플 A 말했잖아요. 예. 트리플 A 제일 높은 등급이거든요. 음. 그런데 다른 트리플 A 채권보다 요 서프라임 RMBS로 만든 트리플 A가 100에서 150bp 1.5%가 높았어요. 당연히 그렇겠죠. 그럼 예. 어떻게 됩니까? 제 포트폴리오에 요거를 담으면 딴 것보다 높아요. 그래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 더 없냐고. 인기가 엄청 엄청나게 좋았네요. 폭발한 거예요. 예. 이거 더 없냐고. 예. 그런데 근데 그 구조화된 상품에 결함이 있었던 것이고. 근데 예. 요게 서브 프라임이라는 게 프라임이 우량이고요. 그렇죠. 서브 서브프라임. 프라임으로만 만든 거야 돼요. 그래서 마음대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기초자산이 한정이 돼 있어요. 그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 구하려고 요 서브 프라임 쪽에 우량이 아닌 요 사람들을 찾아서 엄청나게 호객 행위를 하게 했던 그리고 이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었던 이유가 이거 갖고 오려고 아주 난리가 났는데 은행은 프라임과 서브 프라임을 섞어 놔서 팔아야 훨씬 더 장사가 잘 됐던 그런 상황이네. 네, 그래서 예. 요쪽 기초 자산을 갖고 오려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게 무리한 탐욕. 예,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거기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그다음에 연준도 이거 관리해야 되는데 이번에 저기 재무장관이 된 자넷 옐런도 그때 센트루이스인가요? 저기 연준 총재였는데 예. 이 정도는 커버 가능하다고 나이브하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국제적인 신용평가사 그 할머니 나오잖아요. 네네 그렇죠. 예, 스탠다드 앤 푸어스. 예, 스탠다드 앤 푸어스 그 할머니가 이게 지금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영화로 각색한 거기 때문에 각색상을 받았는데
거기에서 야 우리한테 그렇게 실용등급을 낮추라고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어서 MBS가 그런 상황이어서 실용등급을 낮추라고 하는데 우리 아니면 다른 데로 가버린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정말 실은 어땠나를 알고 싶으신 분은 예. 이게 사실 이 영화가 실화이고 또 논픽션이 원작이에요. 예. 국내 이제 영화 머니볼이라는 작품으로도 잘 알려진 마이클 루이스라는 작가의 동명 논픽션이 원작이기 때문에 예. 거기에는 이제 실제로 그 뭐 이 영화에서 아까 그 크리스찬 베일이 연기하는 마이클 벌이라든지 예. 혹은 이제 그 당시에 정말 그 말씀하셨던 스탠다드 푸어스 같은 그 이제 신용 그 회사가 예. 어떤 식으로 이 금융 위기에 대처를 했었는지가 더 건조한 문체로 그렇죠. 나와 있어요. 그런 그래서 세계적 신용평가 기관이 네. 예, 그렇게 무책임하게 일을 처리하는 것. 그 장면이 그냥 딱 들어오더라고요. 네. 기억에 남는 장면 같은 게 편집장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시내 21 편집장이 바라본 이 뭡니까? 빅쇼트의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 기억에 남는 장면. 저는 그 기억에 남는 장면이라기보다 예. 일단 좀 그 기억에 남는 대사가 있는 것 같아요. 대사. 예. 예. 제가 인간은 나쁜 일에 대해서 생각하길 꺼려서 그 가능성을 축소한다. 이런 대사가 나오거든요, 영화에. 누가 네. 한 말이죠? 이게 음. 아마 그 이제 제이미랑 그 찰리라는 그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예. 이 사람들은 풋내기들. 네네 예. 좀 풋내기들이긴 한데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이제 수익을 낸 사람들인데 어떻게 수익을 냈느냐 했더니 그 이제 좀 안 될 것 같은데 미리 그 이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제 위기가 왔을 때 본인들이 수익을 낼 수 있도록 그 위기에 베팅하는 식으로 계속 수익을 이제 불려온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어떻게 수익을 벌었나라고 했더니 인간은 나쁜 일에 대해 생각하길 꺼리기 때문에 나쁜 일이 안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한다. 그렇죠. 네, 저는 이 이제 대사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사실은 눈앞에 이 빅쇼트도 보면은 눈앞에 분명히 위기의 징후들이 보여요. 보이는데 아닐 거야. 네, 아닐 거야. 자기 부정. 네, 그리고 나는 아닐 거야. 그런 자기 부정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그걸 먼저 발견을 하고 분명 경고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도 역사상 이런 일이 벌어진 적이 없다라는 말을 계속 하잖아요, 보면. 모기지, 부동산 시장은 뭐 망할 일 없어. 이런 대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영화에. 예. 그러니까 이제까지 이런 일이 벌어진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앞으로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그 오류를 계속 범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경제 영화잖아요. 예. 경제 영화인데 굉장히 이런 인간의 심리에 대해서도 좀 잘 얘기해주고 있는 영화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다 행태 경제학이 다 나오니까. 네, 예. 그렇죠. 예. 역시 경제 영화긴 영화입니다. 어떤 장면이 제일 기억에 남으셨습니까? 대사 같은 거. 저는 글쎄 처음에 얘기했던 예. 마크 트웨인이었나? 예. 아니다. 그 아까 말씀하셨던 그 MBS 예. 얘기를 하면서 70년대까지는 보링했었는데 예. 이게 실은 되게 중요한 변화를 나타낸 거거든요. 그렇죠. 예. 우리가 지금 특히 월가 뉴욕에 의해서 뭐 전 세계가 움직여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는 사실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인식이 내가 활동했던 20년 또는 뭐 분석하고 뭐 봐왔던 한 30년 요 틀 안에서 모든 거를 자꾸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아까 요거 예측하셨다고 하는 요 네 분들 요 케이스가 저희 케이스로 보면요. 2007년에 이제 이 사태가 이렇게 조금씩 이슈가 나오면서 여기서 앞으로 더 나빠질 거냐 좋아질 거냐라는 그 연속성에서 판단을 매일매일 했어야 되는 것들인데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낙관적으로 판단하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거 아닌데 자꾸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2007년에 한국에서도 그랬어요. 이거 그렇게 나빠질 가능성이 높지 않다. 왜? 20년 전에 1990년에
SLN 사태라고 주택 내부조업 사태라는 미국의 부동산 그 가격 붕괴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요게 20년 전의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예런도 그렇고 그때 연준이 금리도 내리고 돈도 풀고 정부 지원 나가고 하면서 회복이 됐거든요.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은 요거를 대비해서 이 정도 충격에서 그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한국에 계신 거의 모든 분들이 그랬죠. 근데 제가 아까 그때 상을 받았던 이유는 저는 끝까지 상자랑 하시는데. 1900, 그때 90년의 SLN 사태가 아니고요. 예. 저는 이거 얼마나 충격이 갈 거냐는 예측을 하는데 저는 대공황 케이스를 썼어요. 100년 전의 케이스를 썼다는 얘기죠. 어떤 사람들은 그 30년에 내가 그 커버했던 그 기간에 이 데이터를 쓰고 어떤 사람은 100년 전의 데이터를 씁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마진콜에 나오는 그 리스크 관리 팀장이 그 사람들이 발견했던 예. 이런 것들인데요. 이번 실은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1년 전에 그랬죠. 이맘때일 겁니다. 이거 중국에서 됐지만 사스처럼 될 거야. 별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은 그렇죠. 다 망했죠. 예. 어떤 사람들은 아니 사스가 아니고 잘못하면 자 스페인 독감 100년, 아시아 독감 1969년, 홍콩 독감 엄청난 이슈가 되거든요. 예. 그 시기열을 넓혀서 아주 옛날에서 중요한 함의들을 끌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은 이게 지금 요거를 결정지었거든요. 나이브하게 본 사람, 그다음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는데 여기에서 왜 그 변수를 썼고 그런 것들에 대한 실은 논리적인 근거들을 가지고 이 사람도 돈을 벌었고 어떤 사람도 실패했고. 저는 이 영화 마지막으로 저한테 뭐가 기억에 가장 많이 남았냐. 브래드 피트가 이 풋내기들에게 막 좋아하잖아요. 공매도를 쳐서 그게 엄청난 수익을 안겨줄 게 이제 목전에 둔 상황에서 너희들이 그렇게 기뻐하는 이 순간, 이 미래는 앞으로 수천만 명의 미국인들이 길거리에 나앉게 되는 그 순간을 너희들이 지금 기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게 미국 현실이 돼버렸고, 예. 그리고 그게 아직까지도 지금 미국 경제에 빈부격차 영향을 미치고 있고, 코로나19 이후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융이라는 게 어떤 사람한테는 굉장한 횡재를 가져다 주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삶의 피폐, 예. 그것도 뭐 모르고 당한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 금융 시스템 때문에 모르고 당한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 마진콜이 안 그래도 지금 다음 영화입니다. 예. 마진콜의 부재가 24시간 조작된 진실인데, 이 비슷하게 2008년 금융위기 터지기 전 하루 동안에 마진콜의 주인공들이 이걸 다 남에게 떠넘기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그런 영화잖아요, 이게.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 영화는 빅쇼트랑 겹쳐요. 좀 시간대가 겹치는데 일단 이제 빅쇼트 보시면 영화 후반부에 사람들이 막 이렇게 어떤 거대한 건물에서 이제 상자를 가지고 막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해고된 거예요. 예. 해고돼서 쭉 이렇게 나오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에서부터 바로 마진콜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리만 브라더스 해고 사태를 그쵸. 말하는 거겠죠? 네. 네. 그런데 이제 마진콜이 리먼 브라더스 그 해고 사태를 말하는 거냐라고 했을 때 영화는 그렇다고 하진 않았어요. 네. 그렇다고 하진 않지만 일단 이제 그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글로벌 금융 위기의 시작이 됐다고 이제 보여지고 있는데 네. 글로벌 금융 위기 하루 전이에요. 이 영화의 배경이. 그리고 또 이제 파산을 앞둔 대형 투자 은행의 24시간이다. 이렇기 때문에 이거는 말은 하고 있지 않지만 리먼 브라더스 실화를 모티브로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이제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영화 이제 줄거리 말씀드리면 예.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떤 그 위험 관리 팀장이 해고가 되는데 예. USB를 하나 넘기고 떠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USB를 이제 분석가가 분석을 해봤더니 회사가 굉장히 중요하게 관리하던 파생 상품이 있는
있는데 그 파생 상품으로 인해서 이 회사가 망할 수도 있겠다. 이거를 갑자기 발견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날 이제 당장 저녁 때 그 회의를 다 소집을 해가지고 이사회가 이제 모이죠. 어떻게 할 거냐. 도대체 이 부실한 파생 상품을 어떤 식으로 팔아넘길 거냐. 이런 계획을 다른 세우는데, 사람들에게. 네, 다른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모를 때. 그렇죠. 우리는 다른 알고 사람들이 있는데. 모를 때. 네. 예. 그래서 이 영화가 그 장르적으로 경제 스릴러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경제 영화면 영화지 뒤에 스릴러를 붙이지를 않는데 이거는 그 다루는 것 자체가 이제 굉장히 그 인간의 심리적인 부분들을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사실 그 이렇게 그 부실 상품을 떠넘기면은 이 영화 다른 사람들이 망할 게 너무나 그 시장에 굉장히 큰 위기가 닥쳐올 게 너무나 자명한데도 일단은 우리가 먼저 살고 봐야 된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저지르는 일들이 굉장히 좀 스릴러 장르처럼 되게 서늘하게 이제 묘사가 되는 거죠. 이게 내부자 거래, 그다음에 금융인들, 은행가들의 윤리의식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영화였는데 신환종 센터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그 일단 한국 제목이 마진콜 24시간 조작된 진실. 그 뒤에 거는 한국 분들이 붙인 것 같은데, 예. 그죠? 원제는 그냥 마진콜인 것 같아요. 아, 참 마진콜이 뭔지를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떤 계약 맺을 때 우리가 이행 보증을 위한 증거금인데요. 예. 마진인데 보증금인데. 근데 이게 가치가 더 떨어지면은 돈을 추가로 더 내야 된다고 전화를 해요. 예. 콜 전화 왔다. 예. 돈 더 내라고. 추가 충당금. 예. 요거 안 내면 예. 딱 걸리니까 자동- 반대 매매 때문에 자동으로 팔려버리죠. 엄청나게 가격이 떨어져 버리는. 음. 선물 거래는 이것 때문에 완전 파산할 수도 있는 예. 그런 거래입니다. 그런 시점이 다가왔다. 목에 딱 찼다. 자, 그런 얘기인데 제가 보기에는 요거 시점이 2008년 9월 16일인가 리만 브라더스 바로 전날은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 배경이 뭐냐면 제가 분석하다가 이제 문제가 생긴 거 알았어요. 예. 문제가 있다는 거를 잘못하면 이게 엄청나게 커져서 회사가 망할 수도 있고 엄청난 금위가 올 수 있다는 거를 그렇게 금융시장에서 인지한 시점들이 2007년 한 7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은 2007년 저는 7월이라고 생각해요. 예. 내일부터 시장 가격이 막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지금 가격이 100 정도에서 80으로 막 떨어지는. 왜냐하면 이렇게 나오죠. 내일 파는데 저쪽도 기간 투자가고 나도 기간 투자가인데 예. 나는 알고 쟤는 모르고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리만 브라더스가 파산하는 2008년 9월 16일은 이미 그 전에 다 알고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제가 3월에 리포트 2007년 7월에 국내에서 최초로 그 서프라임 리포트하고 CD 이런 리포트를 썼거든요. 그때가 이게 상황이 안 좋고 인지하면서 저희들은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쓰면서 약 1년 반, 1년 정도를 끌고 왔던 거예요. 그 가운데서 상황이 좀 좋아지니까 개선되니까 특히 베어스턴스라고 하고 있는 5대 투자은행이 망하면서 예. JP 모건으로 인수가 되면서 대부분 다 끝났다라고 했던 게 이제 2008년 2월입니다. 예. 그때 대부분 주식하시는 분들, 경제하시는 분들 이제 끝났다 이제 그랬는데 끝났다. 위기는 제가 끝났다. 저는 이제 시작이다. 오. 더 큰 게 온다. 예. 왜냐면은 제가 추정했을 때는 그 UBS라는 글로벌 은행이 2,500억 정도 추정을 했고요. 충격으로. 손실. 예. IMF가 2,500억이었는데 제가 추정을 해서 지금 달러로 말씀하시는 네, 겁니까? 제가 예. 추정을 해서 8,500억 달러를 추정을 했어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대공황 케이스 쓴 겁니다. 예. 그래서 실은 잘릴 뻔했어요. 리포트 못 날 뻔했는데 예. 어떻게 해서 냈어요. 실제 손실은 1조 달러가 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내고 2월에 내고 예. 두 달 뒤에 IMF가 추가 전망이 1조 달러로 나와가지고 예. 제가 두 달인가 빨리 썼습니다. 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상황이 이 아까 20년, 30년 케이스가 아니고요. 정말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이런 위기가 터졌다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분석하다가 어떤 사람들은 알아차릴 수 있죠. 예. 그죠? 그런 시점들이 제가 보기엔 2007년 7월에 그래서 그 다음날 고민하는 겁니다. 이거를 100짜리를 95 정도로 그러니까 5% 손실 보고 팔까 아니면 10% 보고 팔까? 근데 여기 지금 다 팔아잖아요. 예. 70이든 80이든 다 팔어. 우리가 먼저 좀 알았으니까 일단은 모르겠고 다 팔아잖아요. 자, 근데 이걸 저쪽도 기관 투자가니까 나름 공부해가지고 알 거 아닙니까? 여기만 안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근데 거기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심지어 엄마한테도 팔어. 네. 근데 특히 고객한테도. 예. 근데 그 고객이 이렇게 리서치 역량을 갖춘 고객이면 괜찮은데 그런 역량을 갖지 못한 고객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잘 모르는 예. 고객들한테 우리는 안다고 했던 걸 팔았잖아요. 이거는 실은 신의의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윤리의식에 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윤리가 아니고 불법 완벽히 아니에요, 불법? 불법은 아니고요. 완벽하게 불법은 왜냐하면 아니에요. 이때 이게 그분들처럼 반등할지 음, 90에 떨어졌다가 다시 100으로 갈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었단 말이죠. 음. 그러니까 그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지금 다 끝나서 한 얘기지만 그때 예. 당시는 그 현재에서는 제가 같은 사람은 한두 명밖에 없고요. 예, 소수고. 98%가 다 된다고 했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끝났다. 예, 위기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끝났다. 싸니까 산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들 왜 갑자기 이렇게 싸게 팔지? 그래서 그러면서 샀구나. 그 영화가 네. 이거 제가는 다 끝나고 나서 너무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한번 이렇게 케이스 인물을 만들어 본 거, 그 상황을 만들어 본 거 아닌가 싶고요. 예. 2007년에서 8년으로 넘어갈 때도 다들 반신반의했어요. 왜냐하면 자넷 옐렌도 예. 아까 버냉키도 지난 1990년대처럼 이렇게 연준이 돈 풀고 뭐 등등 하면은 바로 반등이 될 거야. 또는 이거 버틸 수 있을 거야. 약간의 침체에서 끝날 거야라고 나도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신한종 센터장님 말씀을 쭉 듣다가 들은 생각은 버킷리스트에서 시나리오 작가는 빼시라. 왜냐면 너무 사실에 치중해서 이렇게 시나리오 쓰면 망해요. 영화 망해. 그 신의 21 편집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영화 보겠습니까? 지금 쭉 말씀하시는 재미없잖아. 아니 그런데 저는 지금 조금 놀란 건 있었어요. 예.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예. 빅쇼트의 대사로도 등장을 하고 그다음에 마진콜에도 대사로 등장을 해요. 예. 아까 그 이제 1930년대 그 대공황 예. 그때 시절을 이제 참고를 하셨다고. 그런데 똑같은 케이스가 그 크리스천 베일이 연기하는 마이클 버리. 예. 네, 그러니까 아, 그 사람 대공황 때 천재로 얘기를 나오죠. 하면서, 예. 네, 대공황 때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많이 믿지 않았지만, 그리고 그 마진콜에 그 이제 케빈 스페이시가 나오잖아요. 예. 그 샘이라는 인물로. 그런데 이제 시작이다. 그러니까 위기가 지금 끝난 게 아니고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그 대사가 나와가지고 저는 지금 분명히 이제 그걸 생각하고 말씀하신 건 아닐 텐데 이 영화들이 경제 그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을 수도 있겠다. 저는 오히려 이렇게 역으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사실은 그 비슷한 그 맥락이 앨런 그린스팬도 그 거의 끝나가는 걸로 생각을 했었단 말입니다. 그때. 예. 앨런 그렇죠. 그린스팬 네. 의장마저도. 예. 제가 이게 남의 영화니까 이렇게 팩트 체크해 가면서 하고요. 제 시나리오라면은 예. 여기에 출생의 비밀에다가 러브 스토리 다 집어넣어가지고 아, 그렇죠. 재밌게 만들고. 안 됩니다. 막장 드라마로 만들어도 안 되죠. 예. 안 됩니다. 근데 제가 이 금융위기와 관련된 이런 영화가 많이 나온다는 거는 역으로 보면 금융위기가 자주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각보다. 그 과거보다는 훨씬 더 자주 일어나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금융가들의 탐욕스러운 상품을 허가를 해줬기 때문이 아닌가. 근본적인 이유는. 근데 그거를 우리는 금융 선진 기법, 금융 선진 상품, 금융 상품으로 알고 IMF 이후에도 우리나라에 팔았고, 우리도 개발을 했고, 거기에 따라가고 있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앞으로 이런 금융위기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뭐랄까요, 요소들을 영화들이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금융 드라마 영화가 일단 되게 재미있고요. 예. 그 이제 돈의 문제가 결부되기도 하고. 예. 그리고 요게 그 이제 금융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변동성이 큰 모습들을 보여줄 텐데요. 우리가 실은 지금 뭐 월가 또는 뭐 이제 뭐 증권도 그렇지만 이 금융 쪽을 보면은 역사적으로 되게 안 좋게 봤잖아요. 저 돈만 아는 이렇게 그죠? 그거는 그 샤일록에서 예. 시작된 거. 베니스의 상인에 예. 있는 샤일록에서 이게 실은 그 인간의 역사가 그랬죠. 그 옛날에는 이자 받는 것도 금지했었잖아요. 그랬죠. 예, 그게 고대 그리스에서도 그랬고
지금 저 이슬람 쪽에서는 이슬람에도 그렇고 예. 왜냐하면 이게 시간이라는 거에 대해서 돈을 받는다. 맞아요. 이거 웃긴다는 겁니다. 저계종이에요. 예. 왜냐하면 시간은 이게 인간의 것이 아니라 신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슬람, 그리스도교, 뭐 이제 기독교 다 마찬가지로. 예. 그 고대 그리스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 시간이 뭐를 낳는다? 이거는 생산하는 거잖아요. 창조하는 거잖아요. 함부로 하면 안 돼. 그래서 이제 못 하겠다가 이제 여기서 그 르네상스 이후로 인간의 욕망이 이제 분출되기 시작하면서 이 금융이 같이 튀어나와서요. 이 금융이 아주 자유롭게 막 뭔가 막 실물보다 실제 경제보다 더 많은 것들을 하면서 이제 부침이 계속 있었는데 예. 상당히 오랫동안 이 금융을 그래서 억압을 해왔었어요. 마음대로 못하게 규제를 예. 되게 강하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게 마음껏 풀어져서 문제가 생겼던 게 실은 대공황 때였고요. 그랬네요. 예, 예. 은행들 저 투자은행들 하나로 뭉쳐져서 그 대출도 했는데 주식도 은행이 막 팔았어요. 지금은 증권사가 하죠. 옛날에 은행이 다 했어요. 그렇죠. 분리가 돼 있는데. 예. 예. 그래서 그거를 그때 못하게 했던 게 이제 스티그글래스법이라고 그래서 이걸 분리시킨 겁니다. 그랬죠. 한 예. 70년 동안. 음. 근데 이게 아까 1980년대부터 이제 신자유주의와 함께 모든 게 규제가 풀어져 버리는 상황이잖아요. 이때 클링턴 때 시티은행에서 이제 트래블러스라는 IB를 인수할 때 저거 70년 된 법안 때문에 우리가 진도를 못 나간다. 우리가 돈 벌어야지 이제 세상도 좋아지고. 그러니까 클링턴이 그걸 허가해 줬던 그게 1996년인데요. 예. 그 뒤로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서 금융이 실물보다 엄청나게 커지면서 맘대로 하는데 그러니까 저기 예수금 받아서 CDO 같은 한 10%짜리 고금리 막 위험한 책 투자를 막 했던 겁니다. 그전에는 그런 거 못하게 막아놨던 건데 이게 다 퍼지게 되면서 확산되면서 2007년에 금융위기가 이런 그 금융 규제와 그 규제를 이제 풀어주고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면서 그때마다 이렇게 문제가 생겼던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규제와 완화 사이에서 계속 시간 변곡점에 따라서 움직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우리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것 두 가지를 뽑으라면 역사에서 저는 뭐 한국 전쟁하고 그 다음에는 IMF인 것 같아요. IMF 이전과 이후 또 코로나19가 2020년이 어떻게 기억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세 번째라면 코로나19일 것 같기도 한데 국가부도의 날 한국의 상황이죠. 한국 국가부도의 날인데 이 영화는 보신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은데 영화를 일단 소개를 해주신다면 어떻습니까? 네. 이 영화는 이제 대한민국의 이제 1997년 겨울에 급박한 상황을 재구성한 작품인데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대한민국이 정말 아시아의 그 떠오르는 신흥 강국으로 평가를 받았었고 그랬는데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순식간에 국가부도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으며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정말 그 다양한 그 사회의 다양한 그 구성원들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를 이 영화도 그 주인공이 한 명이 아니고요 여러 명의 그 사람들이 이제 어떤 선택을 했는지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김혜수 씨가 이제 연기하는 한국은행의 그 통화 정책팀장이 있어요. 예. 이 팀장이 다른 사람들보다 좀 한 발 앞서서 이 위기를 알게 되는데 이제 경고를 하면서 국가부도 사태를 막기 위해서 비공개 대책팀이 실제로 이거는 실화이기도 한데요. 예. 그 비공개 대책팀에 합류를 하는데 이제 대응 방식을 두고 재정국 차관이랑 계속 이제 충돌을 하게 예. 되는 거죠. 그런 도중에 이제 IMF 그러니까 그 이제 주요 갈등 상황이 그거예요. 모라토리움을 이제 선언을 할 것이냐, 예. 아니면은 IMF의 도움을 받을 것이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 영화에서는 계속 갈등 상황이 생기고요. 예. 또 이제 그 유아인 씨가 연기하는 금융맨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이 예. 금융맨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그냥 뭐 금융가에서 일을 하다가 이 한국 경제가 굉장히 그 거품이다, 위기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럴 때 이제 위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까 그 빅쇼트 인물들처럼 국가부도의 위기에 투자를 해서 그 돈을 벌려고 그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그런 사람이 있고요. 예. 또 한편으로는 소시민도 등장을 합니다. 허준호 씨가 연기를 하는데요. 대형 백화점에
거래 계약을, 그러니까 하필이면은 굉장히 사실은 이제 좋은 일인데 하필이면 IMF 시기에 IMF가 딱 터지기 전에 대형 백화점과 어음 거래를 예. 한 그런 소시민 갑수의 사연까지 펼쳐지면서 저는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국가의 정책을 이 좌우하는 결정권자들이 있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이제 김혜수 씨가 연기하는 그렇죠. 그런 역할일 텐데 이 사람들이 내린 결정이 어떻게 나비 효과처럼 이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영화가. 유아인 씨하고 허준호 씨 같은 그런 상황은 실제로 많이 일어났었는데 김혜수 씨가 맡은 역할은 리얼하게 보셨는지 미래 시나리오 작가로서 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우리 배우들은 예. 정말 연기 잘했어요. 연기 잘했다. 완전히 몰입돼가지고 예. 특히 김혜수 씨 클로즈업은 와 진짜 그냥 김혜수 씨 좋아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연기가 아니요 대부분의 분들이 조진 씨도 정말 잘했고요. 네, 예. 근데 일단 시나리오가 시나리오가 내용은 예. 안 맞는 게 너무 많았고 네,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 그래서 제가 아까 시나리오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배우분들은 정말 잘했습니다. 근데 예.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거 할 때는 저희들이 자문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왜냐면 이거가 일단 한국은행은 별도의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구조고요. 예.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만들어진 거는 실은 그 뒤입니다. 거의 2000년대 이후고요. 예. 한국은행은 재무부하고 거의 같은.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독립적인 뭘 내는 것이 쉽지가 않고. 영화에서는 그렇게 묘사됐지만. 그다음에 우리 한편으로는 조진이라는 캐릭터, 예. 그다음에 이제 김혜수라는 캐릭터를 통해서 우리 내부에서 이런 갈등. 자 이렇게 구도를 짰는데 선악의 구도로 갔죠. 예. 실은 선악이 명확치가 않은 경우가 너무 많고요. 그럼요. 네. 예. 저 같으면 회색으로 그렸을 겁니다. 그리고 이게 임창열 그때 총리였나요? 예. 그분이 IMF 갈 때도 가기 전날까지도 안 한다 그랬어요. 안 예. 한다 그랬어요. 예. 그런데 그래서 한국의 입장은 실은 명확했던 것 같습니다. 안 가려고 했어요. 예. 왜냐하면 IMF의 그 관리 체제로 여러 가지 개혁이 되게 가혹했기 때문에. 예. 그런데 우리가 요런 거는 거의 이제 국내에서 국내의 시선에서 그때 이 이슈로 인해서 여러 가지를 얻은 자 다 실패한 자 손해보 요 구도로 짠 것 같거든요. 예. 제가 만들었으면 저는 이제 좀 글로벌 차원에서 좀 봤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 우리만이 생긴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예. 처음엔 태국이 작살났고요. 바투와 폭락. 예. 그다음에 인도네시아였고 음. 우리가 이제 이걸 국가보도의 날을 보면 우리가 뭘 실수했는 거는 없어요. 예. 그 다 빠지고 예. 다만 IMF 협상에만 집중이 돼서 나라 팔아먹은 자 지키려고 했던 자로 돼 있는데 예. 이 구도는 아니었던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현실에는 천착하시는데 영화는 확실히 안 될 것 같아요. 영화는 안 돼. 영화는 이렇게 현실은 사실은 무지갯빛 회색빛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영화를 만들다 보면은 확실히 좀 드라마틱한 그 전개를 아무래도 이제 그 관객들이 좀 좋아하는 그 선호하는 면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보면은 이제 할리우드 그 영화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그 이제 좀 회색빛 그런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마진콜도 어떻게 보면 사실 좀 약간 좀 지루하다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보면. 그런데 그 이제 복합적인 심리, 거기에서 인간의 고뇌가 있고 고뇌가 있는 예. 거죠. 그러니까 물론 내가 살려면 그 사기를 쳐야 되는 건 알겠지만 그 사기를 치면 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를 이제 자각하는 사람들의 심리, 예.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이제 좀 영화가 되게 리얼하게 그리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 이제 그 국가부도의 날 같은 경우에는 분노의 대상이 굉장히 명확하게 생겨요. 예. 영화를 보는 입장에서는 왜 저때 저렇게 그 좀 바보 같은 선택을 했을까? 그리고 IMF가 좀 이제 그 악으로 그렇죠. 그 선악 구도에 있어서 그렇게 묘사가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거는 좀 영화적 설정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너무 또 한국 대중을
바보로 아는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조금 더 수준을 높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마지막으로 시간은 별로 없는데요. 지금 가계빈 염려할지 국가부도, 뭐 국가신용도 한국은 이상이 없죠. 깔끔하게 마무리해 주십시오. 예. 그 97년, 8년의 그 신흥국 위기로 인해서 구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 우리가 뭐 이제 그 비슷한 위기를 당할 가능성은 높지는 않다고 이제 보고 있겠고요. 예. 그다음에 그때 우리가 금모기 했잖아요. 예. 그거는 의지. 그러니까 우리가 채무 상환 능력이라는 거를 재무제표하고 외환보유고로 보는데 예. 금모기는 이 사람들은 내가 돈 빌려주면은 띄어먹진 않겠다라는 의지. 이게 그걸 대외 만방에 우리한테 엄청난 자산이 된 겁니다. 그렇군요. 그리스 같은 나라, 뭐 다른 나라는 다 띄어먹고 그러는데 이 나라는 그런 거는 이제 수천억 달러의 자산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런 것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뭐 그 이후로는 그런 유사한 위기는 아닐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그런 점에서는 참 저도 한국인이지만 존경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시내 21 장영엽 편집장 그리고 신환종 NH투자증권 리서치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